노년기에 살기 좋은 아파트 층수는 과연 몇 층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적합한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층수가 더 좋을지, 높은 층수가 더 나을지, 그리고 최적의 층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파트 층수 선택이 어떻게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 안전과 접근성, 엘리베이터 유무와 계단 사용 문제. 노년기에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접근성과 안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면 높은 층수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 사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고장이 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피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층수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낮은 층수가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접근성은 외출 빈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주 산책을 나가거나 시장이나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낮은 층수는 더 편리합니다. 반면 외출 빈도가 적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높은 층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은 층수는 도로와 가까워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더 쉬워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는 외부의 침입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 층수별로 다른 생활 환경. 층수를 선택할 때 소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은 층수는 도로에서 나는 차량 소음,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또는 주변 상점의 활동으로 인해 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로 갈수록 이러한 소음이 줄어들어 더 조용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도 층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층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높은 층수는 주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어 더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면 높은 층수가 적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층수는 외출과 같은 물리적인 이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는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것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층수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겪는다면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층수는 도시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낮은 층수는 정원이나 공원과 가까운 경우 자연 소리를 들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적인 소음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의 유형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노년기 삶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높은 층수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층수라도 맞은편 건물에서 쉽게 보이는 구조라면 프라이버시가 크게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층수 선택은 소음과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이 적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활 패턴과 선호를 기준으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량과 환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조량은 노년기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은 층수는 주변 건물이나 나무로 인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뼈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는 일조량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집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햇빛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여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환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은 층수는 공기순환이 상대적으로 덜 원활할 수 있어 실내 공기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층수는 공기가 더 맑고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층수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창문을 열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바람이 차갑게 들어와 난방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조량과 환기를 고려해 적절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낮은 층수의 장점과 단점. 낮은 층수가 주는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 낮은 층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계단을 이용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 외출이나 활동에 제약이 덜합니다. 이는 특히 매일 외출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같은 긴급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은 노년기에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주 방문한다면 낮은 층수가 더 편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장점 정원, 공원과의 연결. 낮은 층수는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원이나 공원이 가까운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창문 너머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낮은 층수는 활동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는 일이 더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낮은 층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안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더욱 편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높은 층수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낮은 층수에서는 이런 부담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쉽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점은 노년기 생활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것은 물리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층수에 살면 계단을 적당히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필수적인 관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낮은 층수는 특정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와 가까운 경우 차량 소음이나 배기가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외부인의 접근성이 높아 보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쉽게 집 안을 볼 수 있다면 도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CCTV, 도어락 같은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음과 사생활 문제. 낮은 층수의 단점. 낮은 층수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소음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엔진 소리, 오토바이의 굉음,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걷는 소리까지 창문을 통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일 경우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낮은 층수가 사생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밖을 들여다볼 수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문에 필름을 붙이거나 커튼을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상점이나 시설이 많은 경우 영업시간 동안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녁시간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휴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낮은 층수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높은 층수의 장점과 단점. 높은 층수의 조망과 프라이버시 확보. 높은 층수는 뛰어난 조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노년기에 큰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층수는 외부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조용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의 소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 소리나 공원의 활동 소리도 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높은 층수는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부에서 집 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노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공기질과 소음 문제. 높은 층수의 이점. 높은 층수는 공기질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는 낮은 층수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층수에서는 이런 오염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내 공기질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층수는 계절에 따라 바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자연 환기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창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내 공기질을 중시하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층수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체력 관리와 이동 보조 도구를 준비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 거주할 경우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높은 층수의 소음 문제는 일반적으로 더 적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나 주변의 활동 소리가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은 특히 숙면을 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높은 층수도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창문이나 외벽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음은 낮은 층수에서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질 측면에서는 높은 층수가 미세먼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고층에서도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같은 실내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의 어려움, 엘리베이터 고장 시의 불편함. 높은 층수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정기 점검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노인들에게는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높은 층수는 대피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재나 정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체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층수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필수적이라면 항상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나 비상 연락망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높은 층수 거주 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층수는 조망과 프라이버시, 소음 문제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동과 응급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4. 노년기의 최적의 층수는 몇 층일까?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이상적인 층수. 노년기의 이상적인 아파트 층수는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층수는 이동성과 접근성 면에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이나 2층 같은 낮은 층수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반면 엘리베이터가 잘 관리되고 긴급 상황에 대비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4층에서 6층 정도가 적합한 층수로 꼽힙니다. 이 층수는 도로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도 여전히 이동성이 유지되는 중간 지점을 제공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더 높은 층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 거주 시에는 엘리베이터의 유지 상태와 긴급 상황 대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5. 아파트 층수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아파트 층수 외에도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병원, 약국, 시장, 공원과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낮은 층수와 높은 층수 모두가 더 살기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원과 가까운 아파트라면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있는 곳은 건강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이는 층수 선택과 별개로 노년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파트의 관리 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높은 층수 거주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반면 관리 상태가 미흡한 곳에서는 낮은 층수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살기 좋은 아파트 층수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편안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이상적인 노년기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설계해 봅시다. 노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단순히 행복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 정신 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만성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또한 기억력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이는 노년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예방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과 동일한 비중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정신 건강 문제와 원인.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이는 은퇴 후의 상실감, 사회적 고립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 장애 역시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경제적 불안 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정신 건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나이의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하루를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단순한 시간 관리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을 명상이나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하루 루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산책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뇌의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또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불면증 문제를 예방하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 전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루틴에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집 주변 산책 코스를 한 바퀴 더 걷는 목표나 읽고 싶은 책을 일정 시간 동안 읽는 계획은 뚜렷한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교류도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해 조금씩 루틴을 확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유지하기. 노년기에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도 일상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여행도 새로운 도전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느끼는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가 주는 정신적 안정감.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노년기에 자주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과 나이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교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커피 모임이나 산책을 함께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의 지원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기술을 활용해 가족과 소통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 앱을 통해 자주 소통하면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기억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임은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간단한 식사 모임이나 방문을 통해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노인들에게 내가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녀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류를 넘어서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공원 산책 같은 간단한 모임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정신적 안정감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지역 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의 효과. 지역 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노년기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고독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어린이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건강 관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운동 클래스나 건강 강좌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 배우기. 기술은 노년기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메시지 앱은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종종 경험하는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토론 그룹이나 취미 관련 포럼에 참여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은 노년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모니터링 앱이나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관리하고 가족과 간병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인내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지지해 준다면 기술 활용은 노년기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조언과 방법들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가요.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직 안에서의 명예와 권한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고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 대기업 부장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퇴직 후의 삶이 대기업 부장에게도 냉혹한 이유. 조직에서의 위치와 퇴직 후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 대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는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부장의 명함은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조직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명함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죠.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면 자신감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 조직에서의 성과와 성취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조직 내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중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심지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위치 변화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는 이제 전 동료가 되고 조직 내에서의 관계는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조직에서의 위치와 퇴직 후의 위치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에서 좌절감과 혼란을 겪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명암 없는 삶에서 오는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 퇴직 후 명암 없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곧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암 한 장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암이 사라진 후에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퇴직 후의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과제가 됩니다. 명암으로 대표되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성취와 위치에 강한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이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더 이상 현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감 상실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분명한 목표와 일상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 후 준비하지 않으면 마주하는 현실. 경제적 불안정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 퇴직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는 안정적인 급여와 보너스를 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수입원이 사라집니다. 이는 새로운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퇴직금을 잘못 관리하면 경제적 위기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계획 없는 소비는 퇴직 후 경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인 선택이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또는 갑작스러운 가족 지원 요청 등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되지 않은 퇴직자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예방하려면 퇴직 전부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강의, 컨설팅 등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안정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큰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준비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퇴직 후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소속감 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 퇴직 후 가장 큰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소속감 상실입니다. 조직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일종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러한 관계가 희미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감의 상실은 종종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매일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공허함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대기업 부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이 변화를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따랐지만 퇴직 후에는 그러한 존중과 인정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또는 새로운 동호회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건강관리 소홀과 일상 리듬의 붕괴.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리듬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체중 증가, 만성 질환 악화 또는 피로감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규칙한 생활은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지원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관리는 퇴직 후 삶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 소제목 1.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 퇴직 후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학습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랜 관심사였던 주제를 깊이 탐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지적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찾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멘토링, 강의,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퇴직 후에도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도전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실행 전략. 성공적으로 퇴직 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퇴직 후 삶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각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투자나 저축에 대한 사전 계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전부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아 퇴직금이나 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도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퇴직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주택에서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취미 활동을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과 사회적 연결 유지. 퇴직 후 성공적인 적응을 한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힘씁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중심의 생활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이 제한적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역할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가정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해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퇴직 후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돕고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할 취미와 커리어 플랜.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 취미와 커리어 플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에도 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 독서,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퇴직 후에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취미가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취미 외에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새로운 커리어 플랜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강연, 자문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같은 활동은 지적 성취감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수입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리어 플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평생 좋아했던 음악을 가르치거나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취미와 커리어 플랜은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이를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자아 성장을 위한 학습과 자기 개발. 퇴직 후에도 학습과 자기 개발은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노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심화시키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퇴직 후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습, 사진 클래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기 같은 과정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사회적 연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퇴직 후의 고립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삶에 활력을 더하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과 자기개발은 퇴직 후에도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건강한 루틴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효과.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루틴은 삶의 안정감을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루틴을 유지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요가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퇴직 후에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지역 모임 또는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지역사회 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는 것은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루틴과 지역사회 활동은 퇴직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참고해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해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퇴직 후 계획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